예, D-49일. 정말 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모두 공천 두고 총성 없는 전쟁 벌이고 있죠. 아, 사실 총선의 핵심은 공천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누구를 어디에 공천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은 각각 몇 점이나 주고 계세요? 앞으로의 변수는 뭘까요? 오늘 스페셜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요새 이렇게 신나게 들어오는 정치인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찌나 자유로운 모습으로 웃으면서 들어오시는지. 기가 차서 웃습니다. 아 걔가 참. 이게 이 총선을 지금은 이제 선수가 아니시니까 어느 정당에 뭐 소속된 분도 아니시고 굉장히 좀 자유롭게 보실 수 네. 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자유로운 입장에서 보기도 힘드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도 힘드세요? 지난해 모시고 지금 몇 달 만에 모셨는데 그 사이에 정치판이 또 많이 변했죠? 점점 나빠지고 있죠.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점입가경 아닙니까? 그때도 제가 "요새 정치판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너무 못합니다." 그러셨잖아요. 날마다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총선을 50 여일 앞둔 지금의 상황 총평을 주신다면? 짜증 만땅. 사자성어로 얘기하시 예. 짜증 좀 많다. 길게 얘기하면 어디 진짜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쁜 구석을 찾을 수가 없어요. 허. 어느 세력이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다 볼 때는.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볼까요 그러면은? 각 당의 상황. 먼저 국민의힘 여당으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가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비대위원장으로 뭐 적합하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한참 오갈 때였는데 그때 이철희 수석께서는 "이분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깰 수 있겠는가. 즉 쓴소리도 막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관건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셨거든요. 근데 실제 비대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한 2달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분이 이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쓰겠다 그랬잖아요. 예. 뭐 그것도 약간 신선한 시도였던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니까 가장 여의도스럽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의도 사투리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정오하고 적대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거잖아요. 어. 내가 뭘 잘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뭘 못한다. 제가 왜 나쁘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어. 그걸 가장 온몸으로 지금 구현하고 계신 분 아닌가요? 어. 한마디 한마디가 적대의 언어고 조롱의 언어잖아요. 어. 그럼 여의도 사투리죠. 여의도 사투리 세게 쓴다. 가장 여의도스러운 것 가장 같아요. 세게 써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하는 모습들은 우리 흔히 전문 용어로 뭐 행태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약간 멋있어요. 제가 음. 봐도. 좀 음. 새로운 모습들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굉장히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뭔가 풀어가는 느낌은 있는데 음. 그게 국민들에게 정치가 줄 수 있는 어떤 큰 메시지, 큰 그림, 감동을 주고 있느냐. 그 점에서는 저는 좀 인색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기대했던 거는 결국 지금 국정의 이 난맥상, 네. 그죠? 이 지금 여론 지지율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 음. 지지율이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바로잡아 달라고 한 게 요청인데 음. 조금 뭐 말 꺼내는 것 같더니 그냥 완전히 속된 말로 꼬리 내리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마치 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지금이 태평성대인 듯이. 디올백 얘기 살짝 꺼냈다가 지금 뭐 사라진 거 그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그리고 거예요? 지금 그 같이 문제 제기했던 분들도 지금 예. 야당 공격하는 데 앞장서지 몇 업도 안 지어졌는데 아. 방송 나와서 녹화 방송에서 매장하지 못했다라는 말로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음.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분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언론사 사장들 만났잖아요. 네. 매장하지 못해서 만났나요? 음. 부창부수 아닙니까? 그 정도면? 허허. 근데 그거를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치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대묻는 정도로 나몰라라하면 본인 숙제 안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많이 밀어주고 해서 여론이 조금 바뀌는 것 같으니까 음. 그게 상당히 기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음. 약간의 착시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당이 보시는 잘한다고 저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못하죠. 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당이 잘하는 못하는 게 어허. 덮일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근데 지금 공천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의 잡음이 훨씬 덜하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용액관들이 막 좋은 곳에 갖다 내리꽂힐 거야 이랬는데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 거의 없고 물론 TK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뭐 정권 심판론으로
상당히 유리할 거야 이랬는데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공천 갈등 벌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공천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공천은 뭐 그냥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 미국 농구 NBA에 비유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 NBA 이니셜로 가지고 네. 공천은 첫째 요건이 노이즈가 적어야 돼요. 뭘 하든 노이즈가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공천이 기본적으로 시끄럽거든요. 근데 그 노이즈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여당 한동훈 위원장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비하면 민주당은 지금 엉망이죠. 엉망이에요. 엉망 난장판 아닙니까? 지금 거의 난장판으로 가고 있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B는 밸런스에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계파별로 흔히 계파는 다 있지 않습니까? 계파별로 무슨 뭐 직능별로 뭐 아니면 출신별로 다양하게 어떤 분도 세대별로 이게 균형을 맞춰줘야지 한 팀이기 때문에 공천이라는 거는 예. 그러면 국민들이 아주 잘한다 이렇게 평가할 텐데 이 밸런스에는 여야가 공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고 A는 맞아요. 뭐예요? A는 A. 어메이징이라고 뭔가 놀라운 깜짝 쇼나 깜짝 스타가 있어야 되는데 양쪽 다 뭐 새로운 야 저 정도면 괜찮다라는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우 신선하다. 네. 정치의 새바람 이런 게 없어요. 그저 그런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준을 비춰보면 네. 첫 번째 기준은 여당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노이즈. NBA라는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보면 다른 총선 기준에 비춰봤을 때 평균 이하라고밖에 저는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하. 그러니까 갈등 관리에 방점을 찍는 노이즈를 줄이는 방식으로는 잘하고 있지만 다른 거에서는 점수 주기 어렵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 노이즈가 나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아직 공천의 최대 내간 TK를 남겨두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여기서도 쭉 비슷한 뭐 컨셉으로 갈까요? DK요? 예. 글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본을 줄이는 거고 그리고 여당이 제가 언제 한번 여기 와서 그 말씀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정부의 최대 지지 기반이 3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TK하고 검찰하고 V2 3개가 최대 지지 기반인데 예. 이미 하나는 못 건드리는 걸로 답이 났고요. V2라고 그러면 뭐 여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죠? 어려운 용어를 씁니다. 예, 그래서 예. 그다음에 검찰도 지금 손 못 대잖아요. TK 손 댈 거냐? 저는 못 댈 거라고 봅니다. 음. 그 정도 TK를 흔들어서 밀고 갈 정도로 지금 지지 기반이 이 지지율이 좋냐?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손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아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못 흔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갈이나 뭐 이런 것은 용액관을 꽂는다든지 뭐 이런 것이 거기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그것도 못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 상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큰 판은 못 흔들 거예요. 큰 판은 못.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에서 지난 총선보다 2배 정도 많은 32석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목소리 나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여론 지지율을 보면 뭐 갤럽 발표된 거나 이렇게 여론조사는 한 기관을 가지고 쭉 보는 게 추세를 보는 게 맞으니까요. 네. 갤럽만 놓고 보면 여당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예. 야당보다는 여당이 잘하고 있는 걸로 좀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위기의 신호가 온 거죠. 그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 보면 청신호가 생긴 거죠. 게다가 지금 제3지대 정당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아마 민주당 공천 여부에 따라서 일부 탈당한 사람이 더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표가 누구 걸 갉아먹느냐. 그러면 총선에서 심판해야 된다는 사람들 중에 민주당으로 안 가는 거라면 그럼 결국 민주당이 손해잖아요. 그러면 과거보다는 여당이 국힘이 수도권에서 성적이 더 잘 나오겠죠. 현재 놓고 보면 아직 뭐 한 50일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엉망이다 그러셨어요. 물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뭐 좋은 이야기 그렇게 막 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리는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엉망이다. 자신의 친정에 대해서 지금 엉망이다밖에 얘기를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애정이 있으니까 더 실망이 클 수도 있을 텐데 공천이 뭡니까? 공천이요? 공정하게 하는 게 공천이고 예. 국민들한테 공적 신뢰를 가지고 하는 게 공천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배운 정치학 지식으로는 이건 공천 아닙니다. 예. 공짜 붙이기 어려워요. 이거 사천이죠. 그렇게 세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엿장수 맘대로 되고 그렇죠. 있다고 보세요? 그 공천이라는 거는 총선에서 이기는 게 모든 정당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게 목표입니다. 이 지역구에는 이 사람이 경쟁력 있냐 없냐를 따져보면 돼요. 물론이죠. 그리고 경쟁 없는 사람 도태시키는 건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아예 빼놓고 여론조사 하잖아요.
어, 넣어서 해보니 야 예, 당신 갖고는 지겠다. 예,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좀 음, 고민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음, 아예 쟤는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음. 다른 사람 넣어보고 이거는 공천이라고 말할 수 아니, 그걸 뭐 없죠. 당에서 했다고는 하지 않고요. 지금 누가 했는지 모른다. 당에서 정치. 했겠죠. 아, 아, 여론조사는 당에서 의뢰 안 하면 개인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니 뭐 다른 그렇잖아요. 후보가 자기 경쟁력 보려고 돌린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당에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정치판 경험이 있는데 예, 예. 저는 약간 짐작이 저렇게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애시당초 지도부는 하위 10%나 20%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걸 지고 예. 그 지역구를 대상으로 자기 편을 내려보낸 거 아니냐. 아, 박영진 의원 지역구 좀 전에 여기 출연한 걸 제가 밖에서 만났습니다만 예, 예. 누군가를 보내기로 이미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입학 실제로 판매죠. 나오기 전 네. 보도되기 전부터도.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하위 20%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흔히 그 좀 찍고 들어간 거다 저거는. 찍고 들어간 거다. 아, 저도 그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전 제 짐작은 아니, 그래요. 물론 짐작이십니다. 예, 예. 이건 정치판을 오래 봐온 예. 책사 입장에서의 짐작이고 내피셜이지만 이거는 찍고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저렇게 든다. 하면 안 되죠. 그런 게 거기만 보이면 모르겠는데 좀 많이 보여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흔히 뭐 보듯이 이재명 대표랑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지역구에는 다 가 있잖아요. 예, 뭐 이른바 친명 인사들.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다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아직 지금 하위 20%가 누군지 자신들이 손들고 나오기 전에 알 수가 그렇죠. 없는데. 근데 되게 아마 그럴 겁니다. 짐작컨대. 만약에 그 짐작이 맞다면 그 짐작이 제 짐작이 틀렸다면 네. 제가 나중에 반성해야죠. 아, 내가 예. 오해했구나 하지만 예. 지금 짐작으로는 그렇게 포함될 것 같아서 공천을 저렇게 해도 되나? 저는 날마다 새로운 정치 문법을 보고 있습니다. 허허, 그 정도까지 지금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가면 민주당은 이제 선거에서도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둘까 싶고 음. 여론조사 데이터가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데이터를 그럼 보죠. 데이터를 네. 보면서 잠깐 좀 아, 얘기할까요? 그럴까요? 예. 요 데이터는 노컷뉴스 의뢰로 KSOI가 지난 15, 16일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한 건데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44.3, 민주당 37.2, 개혁신당 6.6, 녹색정의당 1.2. 근데 요 무렵에 조사한 다른 여론조사들 중에도 뭐 저런 걸 보이는 것들이 좀 있고 뭐 혼자인 곳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상승세고 민주당이 하락세인 추세만큼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당에서 이제 이른바 비주류라는 사람들이 공천 가지고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뭐 탈당하니 많이 이랬던 경우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당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준이 많이 가지고 하면 되게 그 정당은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김무성 대표 예. 옥새가 나르샤 뭐 이런 난리법석이다 망했잖아요. 음. 되게 권력을 진 쪽에서 전횡을 하거나 농단을 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공천이라는 이미지랑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제가 민주당에게 중심을 가지고 만약에 충고를 한다 그러면 예. 이 판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전 다시 카드. 반전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 불출마하면 돼요. 총선 불출마? 당대표는 뭐 이미 다 끝나가는 거니까 지금만 내려놓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천 다 하고 있는데. 이선 후퇴는 의미가 뭐 없어서 이선 후퇴 생각도 하나.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그건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총선 불출마라는 카드가 남아 있죠. 총선 불출마라는 아니 카드는 어차피 그분 대통령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대선 후보시죠. 국회의원 뭐 네. 초선이나 재선이나 뭐 대통령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그리고 온갖 무슨 방탄이니 뭐니 여당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예. 그거 아니다. 그리고 나부터가 내가 안 하겠다는데 음. 어떻게 이게 사천이라는 게 가능하냐. 이런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최고의 카드죠. 거기에 더해서 최고위원 몇 분들이 더하면 또는 공천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몇 사람들이 예. 나도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하면 예. 그럼 민주당이 살겠죠. 그러면 떠난 민심들이 저는 확 돌아오고 심판론에 불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권 심판론이 네. 그때부터. 그럼 180석도 될 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도부가 자신들부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게 사천이 아니구나, 공천이구나라는 느낌을 줄 모든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것이다. 자기 것부터 내려놔야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겠습니까? 불출마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아니 드리냐면은 카드는 된다 이거죠. 대선에서 이제 실패한 후에 사실은 출마를 바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갑론을박이 컸는데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 보궐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불출마 선택이 이재명 대표의 시나리오 속에는 없지 않는가라는 없겠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지금처럼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대거 공천하고 싶어 하고 자기한테 조금 쓴소리나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내몰아내려고 하면 음. 그 명분을 얻으려면 결국 본인도 뭔가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음. 본인이 불출마하는 정도의 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불만이나 반대를 제압할 방법이 없어요. 특히 민심이 여론이 이재명 대표 말이 맞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할 만하네.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자기 편만 저렇게 챙기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좌지우지하고 용산에서 다 내려 꽂을 거라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예. 안 하잖아요. 여론이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요. 어허. 그러면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표를 생각하는 선택을 해야죠. 표를 생각하는 그리고 이재명 총선을 대표도 생각하는. 총선에서 이겨야 대선 갈 거 아이 아닙니까? 그렇죠. 총선 지면 진짜 말짱 도루묵인데 그러면 음. 총선 승리라는 그 큰 목표 안에 본인의 그치 문제도 종속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야 누구도 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나는 봐주는 거 없다. 공정하게 한다. 이런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릴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들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도 저도 의정활동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예. 의정활동 참 잘한다라고 한 국회의원이 박용진인데 누가 봐도 아하하. 그렇잖아요. 아. 유치원 산법이니 뭐 이런 예, 게 예. 엄청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하위 10%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국회의원 한 해본 제가 봐도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근데 어제 당에서 항목 다 공개했어요. 이렇게 요런 항목으로 공정하게 했다. 예, 지금 끄덕끄덕 묘한 표정을 지으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은. 국민들이 납득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디올백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잖아요. 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명해요. 아. 이 설명을 저 당에서 했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아하.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국민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천 사천 아니고 또 하나는 지난 정권에 책임 있는 분들이 좀 험지나 혹은 불출마 이런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임종석 실장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출마하시든지 아니면 송파갑 얘기 지금 나옵니다. 임혁배 공관위원장이 송파갑을 공식으로 제안했다는 오늘 아침 노컷뉴스 단독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망신 주면 됩니까? 사람을. 왜 망신주기라고 보세요? 아니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가 본인이 하겠다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어. 최소한 당대표가 만나보든지 당에 책임 있는 누군가 만나서 본인 입장을 충분히 경청을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예. 조사를 해보니 이렇더라든지 전체 우리 총선 컨셉은 이렇게 간다라든지 뭔가를 충분히 납득하고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조리돌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가 그 망신 주는 거지. 그래서 네가 알아서 그냥 제풀에 자빠져라 이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정치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예의를 갖춰야죠. 그 어쨌거나 지난 정부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고 당의 사무총장도 했던 사람이고. 그 왜 조리돌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기 싫은 거죠. 왜 주기 싫어요? 지난번에도 불출마 선언했던 분인데. 왜 주기 싫은가에 제가 뭐 다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선 후에 결국은 이제 친문 패권 그러니까 당 대표의 친문들이 도전할 것 같고 거긴 임종석 실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미 미리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론에 동의하세요? 잠재적 경쟁자라고 보는 거겠죠. 대권 경쟁. 뭐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뭐 물론 이철이 수석의 뇌피셜입니다만 그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댓글쇼로 가겠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했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 위성 정당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조국 장관 측에선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저는 조국 장관이 장관이라는 표현을 그분도 좀 싫어하던데 어쨌든 조국 장관이 정치하겠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제 정치적 판단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 본인이 워낙 심하게 당했고 처음에 뭐 그 뭐죠 사모펀드니 뭔디나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다른 거 갖고 지금 이제 재판을 받는 거 유죄를 받은 거 입시 아닙니까? 관련, 그러니까 어쨌든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근데 핍박을 받았다라는 건 이미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좀 인내하고 참으면 반드시 저는 기회가 온다. 머지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타이밍이 지금 총선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나 본인이 뭐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불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완전히 조국 신당으로만 저게 포지셔닝이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측은하게 생각하고 하더라도 표를 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왕에 할 거면 넓혀야 됩니다. 이게 조국 신당이 아니라 조금 더 명분과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쪽으로 포지셔닝하고 그 대의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쪽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뭐 민주당이랑 뭐 합치든지 아니 뭐 공조하든지 손을 잡든지 할 텐데 지금은 서로가 지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서로 부담스러운 예. 상황일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어떤 판을 한번 읽어주셨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3지대 얘기를 지금 못했거든요. 예, 유튜브로 댓글쇼로 제3지대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괜찮으시죠? 5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자,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5분만 더 좀 가려고 이철희 수석을 잡았습니다. 아니, 집도 가까우시잖아요, 여기서. 내가 걸어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예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좀 이제 정신 차려라 이런 쓴소리를 하신 거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래된 정당이잖아요. 이름은 중간에 좀 바뀌게 됐습니다만 예. 이거 DJ 대통령도 거쳐갔고 노무현 음. 대통령도 거쳐갔고 문재인 대통령도 거쳐갔고 그러면 이제 그것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계속 가야 될 어떤 일부 권력의 모태 같은 큰 집인데 음. 그 집주인이 그때그때 바뀐단 바뀌죠. 말이죠. 예, 예. 그 모든 집주인들이 이 집을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다 유혹은 가져요. 근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이 과거에 그거에 비춰봤을 때 더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가 일종의 불문율처럼 있는 건데 네. 지금 좀 잠시 머무르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이걸 자기 마음대로 개조하려고 그러고 아예 재건축하듯이 당을 해버리면 그 당이 황폐화돼요. 이 폐해가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면 안 돼. 지금 뭐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여당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잠시 있는 사람들이 그 당을 너무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다 새로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하면 어느 집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정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다. 그러나 본인 리더십을 갖고 내가 책임하게 해보겠다는 저는 박수 치면서 응원합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당을 잘 끌고 가겠다는 건 좋은데 그렇죠. 자기 당을 만들려고 하면 여든 야든 어느 당이든 그거는 안 된다. 그건 그렇죠. 근데 그건 반칙이죠. 어느 누가 내 당 만들려고 나 사천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다 당 잘 되라고 이럽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보면 다 알죠. 척범합니까? 그렇죠. 아이고 일반 국민들이 보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게 조사가 뭐 요즘 신뢰성이 있니 없니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만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 대체로 평가가 그렇지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디올백 같은 경우 사람들이 설득력이 없다고 공작이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뭐 경호원들은 뭐 했어요? 대통령과 대통령 용부인은 경호원들이 다 지켜주고 다 수색하고 하는데 그게 그럼 그냥 뚫렸어요? 카메라 찬 거를 그걸 왜 못 그걸 못 봐요? 못 발견하냐? 그리고 제가 또는 대통령실에 있을 때 저한테 있을 때는 누가 뭐 들고 오면 다 그냥 안 들어보네요. 그 아크로비스타 있을 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는 있는 공간에서 그게 안 지켜져요. 그러면 이미 대통령 부인인데 그런 공간을 열어준 책임이 있는 건데 그걸 공작이라 하면 사람들이 그래 뭐 맞아 이렇게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얼마 있습니까? 그러네. 없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럼 대통령 부인이 공작 정치에 뚫렸다는 게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상식에 비춰서 보면 가끔은 팩트와 안 맞는 판단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크게 보면 집단지성이라는 거는 상식적 판단을 해보면 되게 맞고 그리고 민주주의는 설사 그것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상식 그게 다수의 판단이라고 하면 따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거부하고 부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흐름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치고 올라오고 민주당은 좀 하락세고 물론 혼전입니다만은 여러 여론조사를 다 보면 뭐 혼전입니다만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꽤 높은데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썩 오르지 않는데도 민주당이 지금 반사이익을 못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보면서 좀 아픈 쓴소리 하신 거라고 이해할게요. 제가 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총선까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예. 반전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모든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끝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아니다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아유 아직도 지금 뭐 3년 남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 답답해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못하냐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충돌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사태론 가지고. 네. 그때 아주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보수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동훈 편을 들었어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어요.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용산에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지금 대접받는단 말이야? 그랬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예. 한동훈 위원장을 편을 들고 윤석열 편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미 이 권력의 추는 기울었어요. 미래 권력으로. 그렇죠. 미래 권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도 깜짝 놀랐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민심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되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을 했고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줬잖아요. 네, 네. 과도하게 지금 뭐 맞아요. 띄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그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신선한 모습도 있고 제가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는데 정치 지능도 상당한 수준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치 지능? 예, 제가 감히 평가하자면. 예. 근데 그러나 그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숙제는 그럼 뭐냐? 윤석열을 딛고서는 한동훈이어야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밑에 있는 한동훈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숙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마찬가지. 3년이 너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어떻게 버텨낼 거냐? 아하. 권력은 3년 남은 사람이 새로운 권력이 부상하는 걸 원치 않죠. 잘 용납 안 합니다. 용납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갈등은 이미 이제 총선 이후에 예견돼 있다고 보더라도 당장의 이 상황은 양당의 공이 예. 상식적 판단을 해서 가는 게 맞고요. 민주당은 자체 여론조사도 많이 해볼 테니까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다수의 외부 여론조사와 내부 여론조사가 다르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전체의 흐름, 큰 판을 흐름하고 다시 읽어야 다리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흐름인 거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럼 그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사실은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높았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총선판을 좀 낙관했던 것도 있을까요? 정권.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론은 깔려 있어요. 예. 저는 부동의 현실로 견고하게 깔려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거를 총선에 발현을 시켜내느냐, 총선 심판론이 확 붙게 해줄 거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안 세력으로서 민주당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확 불을 붙여줄 거냐, 아니면 다른 뭐가 자꾸 들어와서 이걸 가리게 허용해 줄 거냐, 네. 이 싸움인데 네. 지금 후자 쪽이 어느 정도는 먹히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답답한 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AI 혁명이다, 기후 변화다, 그죠? 저출생이다, 네. 고령화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다. 지금 엉망이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뭔가 재편기에 들어가서 과도기고 전쟁도 벌어지고 맞아요. 하는데 북한은 연일 막 말로 공격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총선에 출제된 문제예요. 여기에 답을 써내라. 어느 당이 어떤 답을 써내는지를 보고 우리가 평가하겠다는 게 선거의 본래적 의미잖아요. 네. 양쪽 다 답을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쁜 놈이거든요. 쟤 혼내줘야 돼. 이 얘기만 해요. 시험 보러 온 사람이 출제된 문제에 맞춰 답을 써야지. 왜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냐 이거죠. 네. 그 국민들이 답답하고 짜증 만땅 아닙니까? 짜증 만땅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지금 못하게 경쟁만 해온 지가 몇 년이에요. 대선 때도 덜 싫은 사람 뽑는다 막 이러면서 뽑았던 게 그렇죠. 현실 예, 아닙니까? 그래서 대안으로서 제3지대가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내주지 않을까 기대한 사람들도 많아요. 크게 보면 한 40%가 됩니다. 40%가 제3지대에서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를 기대했는데 지금 제3지대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웃으세요. 좀 잘 웃으시는구나. 이수섭님이 웃음이 많으셔. 그러게요. 그 1과 2의 선택이 좀 마땅치 않으면 제3의 선택이라는 것도 뭐 조금 덜 이뻐도 그래 뭐 어쩌겠냐 이런 정도까지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기도 너무 나갔어요. 너무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1, 2당이 보여주는 추태, 네. 꼴 사나운 모습들을
더 짧은 기간에 더 음.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 저 빨리 정돈해야 됩니다, 저기도. 예. 그러니까 예.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네. 저기도 음.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쟤들이 나쁘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음. 우리가 뭘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음. 사람들이 '그래, 그래 그거지.' "니네가 예? 대안이다." 이러지. 그렇죠. 뭔가 좀 대안스러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대안스러운 게 근데 있어야 지금 돼요. 안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음. 하는 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도 합쳤다 그래서 '어 그래? 야 음음. 그래도 뭐 정신 차렸나 보다.' 보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또 티격태격하더니 갈라서 버려요. 갈랐어. 안 합친만 보다 못한 거 안 합친 아니에요. 것만 그렇잖아요. 못하다. 서로 험한 꼴만 보여준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마음을 주겠어요? 그러네요. 크게 봐야죠, 그러네요. 크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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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지금 뭐 때문에 짜증이 나 있고 뭐 때문에 화가 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음. 저분들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음. 왜 뭐 마음이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 오늘 이철희 수석의 논평에 핵심 키워드를 잡으라고 하면 저는 국민 눈높이. 예. 저는 국민 한동훈의 눈높이. 국민 눈높이랑 다릅니다. 또 얘기하다가 말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안 좋아하세요? 원래? 아니 국민 눈높이 얘기하시더니 뭐 갑자기 엉뚱한 데로 아. 가버리시더라고.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뭘 바라는지를 보고 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3지대든 움직여라. 그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국민 눈높이 그 사람들 다 대체적인 평가가 있어요. 술집 가보면 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알아요. 예? 예를 들면 누구 얘기하면 야, 그 술맛 떨어진다 얘기하지 마. 아. 그리고 또 누구 얘기하면 야, 그게 말이 되냐? 음. 이런 정도 음. 평가잖아요. 음. 그럼 이미 뻔하다는 얘기인데 그 어렵지도 않아요. 그거를 어렵게 조사까지 다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무시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상대를 이렇게 조롱하고 적대시하고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철희 수석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은 우리 정치권 전체가 좀 정신 차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좀 모아 달라라는 이야기로 결론은 항상 그렇게 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잘못하면 정치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아. 진짜로. 정치 때문에 망합니다. 아 진짜로. 우리가 뭐 옛날에 역사 공부하면서 당쟁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 때문에 임진왜란 났는데도 당쟁하잖아요. 이순신 잘 싸우는데도 음해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걸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음. 그게 한민족의 특성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으려면 그걸 보고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를 그렇죠.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싸울 거냐. 좀 네. 예? 좀 지면 어떠냐. 좀 지면 어떠냐. 국민을 위해서 지는 건데. 아하, 예. 그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제3지대 얘기하다가 하여튼 뭐 이 양당의 추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까지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야기가 좀 커졌는데 헤어진 걸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왜 헤어졌다고 보세요? 이준석, 이낙연 이 두 분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뭉쳤다가 그냥 뭉친 거죠. 아. 갑자기. 누가 봐도 좀 다르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저는 뭐 그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한 집에서 좀 앙당하더라도 국민들이 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네. 선의를 갖고 합쳤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그 선의를 가지고 하나씩 풀면 되는데 그 안에서 예정된 싸움들을 하는데 그걸 못 풀어낸 거잖아요. 그 안에 누군가가 풀었어야죠. 그래 나 이거 안 할게. 내가 이거 안 할 테니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운 당사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있죠. 왜 이유가 양쪽 없겠어요? 양쪽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왼수질 만한 이유가 다 있죠. 예. 그러나 한 발 떨어져 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 알겠는데 그만 여기까지. 넌 요거 좀 양보하고 넌 요거 좀 그치, 양보하고. 여기까지. 그래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게 완전히 드자비판이지. 다 이유는 있을 텐데 양쪽 다. 다 있죠. 국민 눈높이라는 아까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걸 기대한 건 아니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국민 눈높이에서 제발 생각해라. 그 말씀. 좀 안쓰럽죠. 근데 이왕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거면은 언제 깨져도 깨졌으니 지금 깨지는 게 낫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래도 저는 통합이라는 가치는
그게 무조건 통합이 지구지순한 가치라고 말할 수는 네네. 없습니다만 어쨌든 통합이라는 거는 우리처럼 음. 지금 분열과 갈등과 음. 그것 때문에 매일 소란스러운 싸움이 벌어지는 판에서는 아. 어떻게 해서든 통합을 유지하려고 하고 풀어나가려는 그 노력이 대비가 되고 평가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차이만 드러낼 거면 기성 정치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죠. 그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통합론자는 아니고 무조건 통합해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지만 지금 양당 정치의 이 극단 정치의 혐오를 느낀 그 40%의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뭔가 통합하는 모습, 함께 조금씩 양보하며 으쌰으쌰하는 모습이었을 텐데 그 부분에서 깨져버린 것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다. 그 그렇죠.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안 만나잖아요. 음.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 만나야 될 당연한 일종의 의무 중에 하나인데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답지 않다. 제가 반통령이라는 표현도 썼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슷한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다 익숙하게 만연해 있어요. 다들 그게 당연한 것처럼. 다들 막 비판하면서도 비슷해요. 그렇죠. 정치권이. 닮아가는 거죠. 그럼 똑같았다는 평가밖에 못 받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40% 정도 존재하는 이 제3지대에 대한 네. 부동층, 네. 중도층들이 마음을 줄까? 주기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떠냐고 갈 데가 없는데 마음 둘 데가 없어요. 저부터도. 어떻게 제가 창당을 한번 해봐요? 뉴스쇼당 하나 해봐요?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우리 이렇게 짜증이 나시는 이철희 수석님을 위해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유 밝게 들어오셨는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성이 여기 카메라 보시고요. 예, 손을 가장 예쁘게 흔들 수 있는 형태로 흔들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